이런 상황에서 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이재명 지사의 이 바로 문제가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더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대5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이게 너무 자극적인 내용 같은데 네. 무죄 판단을 한 건 대법관 중에 이제 12명이 전압해서 네. 그러니까 7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분인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원래 전원합 의차는 13명인데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 과거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사건 하나 맡은 적이 있어서 회피를 했고 12명이 하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법원장은 빠져요. 그럼 11명이 남죠. 11명이 유무죄 의견을 이제 서로 개진을 하는데 5대5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하나를 딱 얹으면서 6이 되면 네. 그럼 대법원장은 그냥 다수견에 따르는 게 관례입니다. 네. 따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게 아니냐. 라고 언론들이 그렇게 그렇죠, 보도를 하고 그렇죠. 해석을 그래서 했었죠. 제가 아까 예. 주도적으로 이제 캐스팅 보드를 줬다라고까지 하는 건 조금 다소 과한 해석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이재명 지사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잘 안 뒤집혀요. 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어디에서 무죄가 나왔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분이 저곳에 갔다고? 화천대유의 퇴임하고? 고문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네. 지난해 이재명 지사는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권순일 대법관 그때 당시에 무죄 의견의 취지에 그 입장이 지금 언론에서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권순일 대법관은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가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수락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고문직을 받아들인 거여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예. 저게 이제 뭐 고문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법에서 판결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하고 지금 이제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혹시 그 대가로 고문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는 네.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결은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논란이 뭐냐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부인했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거를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할 경우에 자기 의도를 갖고 표를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허위 사실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형을 저기 강제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려고 하셨죠. 여기는 의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까지는 그렇게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체 법률 논리에 관련된 거지 그걸 가지고 이후에 고문을 간 거 가지고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한 그런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전 대법관이 이 무죄를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취지의 표현을 제가 잘못했던 건데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얘기하자면 무죄 입장을 피력했던 그렇죠. 재판관 7명 가운데 1명이다. 요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캐스팅 보트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이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당시에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법관이 된 분들 중에서도 3명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거 범죄가 된다라고 한 사람이 3분이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더 많았다면 범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에 대법관 든 분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네네. 사실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또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